O Sat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안녕하세요. 다큐 영화 미국이 한국에 준 선물의 진행을 맡은 청년들의 영화 제작소 자유필름 김현지입니다. 광화문 거리를 지나다 보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반미구호를 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왜,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걸까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세 가지의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선물이고, 둘째는 6.25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 미국은 은인의 나라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은 철천지 원수가 되겠고요. 그것은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한국을 적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남한 적화 야욕은 6.25 휴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굵고 작은 간첩단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금 남한 내 각계 분야에는 그들의 동조 세력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의 발단 중 하나는 민주화라는 이름의 운동권이었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노동계,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등 사회 모든 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 북한의 대남공작 운동이었군요. 많은 학생들이 속아서 참여했다가 쇠뇌된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반미를 외치는 것도 이러한 북한의 남한 적화 통일 수법, 우리 민족, 자주, 평화 통일 등 전술적 거짓 용어들을 학교에서 전교조를 통해 배워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한미 동맹의 역사 등을 충분히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반미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은 전교조 교육에 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 볼 수 있군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은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준 크나큰 선물은 8.15 광복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던지며 일제에 항거했지만 실제 광복의 배경은 카이로 회담에서의 미국의 역할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이승만 박사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는데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특별보좌관 해리 호킨스가 이승만 박사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즉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책의 내용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 인사라면 누구나 읽었다는 이 책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을 6개월 전에 한 것으로, 미국이 진주만을 공격받은 후에야 비로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아찔했던 것은 중국의 장개석 부인 송미령이 유창한 영어로 중국이 2000년 이상 한반도에 대해 종주권 행사를 해왔다고 주장했고,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흔들렸는데 보좌관 해리 호킨스가 재빨리 이승만 박사의 책 내용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카이로서는 부칙에도 원안에도 없었던 코리아를 국맥만을 명시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을 독립시킨다 라는 구절을 만들어 삽입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납니다.
원작 폭탄, 정말 무시무시하군요. 이 무서운 핵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도 있으니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라는 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내용을 보면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대미 외교 협상 기술이 또 한 번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구해냈다고 하죠. 1948년 8월과 9월에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섭니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은 미국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소련이 북한의 인민위원회라는 정권을 수립하고 50만 군대를 편성해 남한 침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적화되면 일본이 적화되고 소련은 태평양으로 진출해 결국 미국을 침공할 것입니다. 이 연설로 한반도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미국인들은 한반도를 새롭게 인식했고 6.25가 발발하자 미국과 유엔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에 준 두 번째 선물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군인 26만 명 전사, 민간인 100만 명 이상 사망이 추정되며 미군 피해만 보더라도 참전 연인원 178만 9천 명, 전사 3만 3,600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3,73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동맹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참전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경제 원조 등 많은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는데요. 주요 내용은 1970년 말까지 한국 국방비의 95%, 1980년까지 80%를 미국이 내야 한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9배가 넘는 군사력을 보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 의무로 기술과 자금을 대주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미군은 의무적으로 북계군 남침 주요 축선에 2개 사단을 배치한다. 한미 방위조약은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좌익 빨갱이들은 이러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업적을 시기라도 하듯 지우느라 끊임없이 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최대 업적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미국의 입장에선 노예 계약입니다. 미군의 항모 전단과 F-22, B-2 스텔스기, 핵 잠수함을 마치 자장면 배달시키듯이 전화 한 통으로 한반도에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은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할 땐 예측 불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하셨고 빈틈이 없고 책략이 풍부하며 협상의 천재이고 강철 같은 카리스마와 그의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아시아의 별이었다고 당대의 미국 고위 관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25 전쟁하면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35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로부터 침공을 당하는데 셀라시 황제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훈으로 셀라시 황제는 한국이 위험에 처하자 주저하지 않고 참전했다 하고요. 253번의 전투에서 253번의 승리를 거둔 백전백승의 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후일 에티오피아는 공산국가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참전 용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할 우방의 도움 중에 에티오피아는 으뜸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고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የሰሩትን ታሪክ እንደዚህ ሲያስታውሱት ለእነሱም ሌላ ሕይወት ይመጣል። 미국의 세 번째 선물은 한미동맹입니다. 중국 불기를 내세우며 세계를 제패하려는 중국을 미국과 동맹이 견제하는 그 중앙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동맹과 함께 외세와 싸워야 하는 이때 우리는 불행하게도 내부의적인 종북 주사파들과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 바로 80년대 주사파 전대협 의장이었으며 그 전대협 출신 운동권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기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9월 23일자에 의하면 대한민국 기업의 72%, 국회의원 44%가 이러한 운동권 세대라고 하니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주사파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미군 철수를 외치는 학생들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현 정부도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건국되었고 6.25를 거치면서 철저한 반공 노선을 지켜왔는데 비해 중국과 북한은 미국과 대척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밀어내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과 맺은 삼불협약, 북한과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시도 등입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하건대 우리나라의 지정학과 세계의 패권 구도상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 공산권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국가 자멸의 기림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미국의 선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선물을 주게끔 만든 분이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이시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부님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분의 업적을 지우려 하는 주사파 정치인들 노름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필름의 김현지였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저는 201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6.25를 북치임으로 배우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과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님을 친일파 독재자로 폄하하는 선동적인 역사교육을 받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역사의 조예가 깊은 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가 8.15 해방 이후 건국과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철저한 반공사상과 대미 외교 협상 기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확고부동한 국방 전략과 새마을 운동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익 집단 정치인들과 주사파 종북 정치인들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누명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장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려 하고 정교조의 산물, 학생과 청년들이 이에 동조하며 촛불 집회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가 안보까지 위기로 내몰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과 손잡고, 노동자들과 손잡고, 청년 학생들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가 안보를 허물었다는 거짓된 발언, 농민, 노동자, 학생들을 내세우는 선동, 거기에 동요되는 청년들, 정교조의 사상교육이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를 갈라놓았습니다.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모인 보수단체들은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를 외쳤습니다. 최순실 씨 개인의 비리일 뿐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고영태 씨가 저지른 사기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안보 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게 있다. 배수 순실이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걸 수백 배로 풀려가지고 지금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들하고 와 똑같은 것이 우리 광화문에서 펼쳐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내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자 종북 주사파들은 촛불 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안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평을 한다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 평화를 위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뺀다고 발표했다가 한밤중에 번복한 적이 있었죠. 오늘 보충 설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시도에는 어떤 저희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평화통일을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탈원전을 시작으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듯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나댔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하고 국정원 대공파트를 해체하며 낮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겪었던 독일 기자들이 북한을 몰래 촬영합니다.
북한 안내원은 남과 북이 하나로 재결합할 때 자주적이어야 하고 평화로운 통일로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시스템을 다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사고 팔 수 있고 북한에서는 사고 팔 수 없고 그런 겁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 때문에 토지 국유화, 토지 거래 허가제 이런 말을 꺼냈던 거였군요. 아무리 살펴봐도 남한이 북한에 흡수되는 적화 통일 구상도입니다. 여기는 사상 홍보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눈에 익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 사회주의라고 쓰여진 액자였는데요. 사람 중심은 인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결정하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안내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3조 사람 중심의 세계관 탈북 북한 간부 황장엽 씨의 말에 의하면 사람 중심의 뜻은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란 개인은 전체 속에서 존재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우리에겐 너무나 멀고도 생소한 무서운 사상입니다. 제4조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에서만 주권을 행사한다. 제10조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제20조 생산수당은 국가가 소유한다. 제25조 세금이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파고든 북한의 주체사상 사람 중심 그리고 연상되는 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 러시아 공산당 창설자 레닌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라고 했고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책으로 주체 사상을 배운 한국의 주사파들,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않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 정북 세력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북한이 무너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사파 없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북한 노동당의 지하 혁명정당 통역당의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일성 주의자이며 대남공작을 지휘한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려는 대통령. 평화통일이 감추고 있는 속내는 적화통일,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 되기까지 과도적 정치조직으로 연방제 필요, 북한 정치사전 인용. 이런 통일을 원하십니까? 진보, 사람, 민주, 민족 이런 단어에 현혹되어 아직도 뭔지 모르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나레이션 김현지입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영화 N 콘텐츠 자유필름은 자유애국영화 시리즈를 연속해서 만들기 위해 1만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좋은 영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